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얼화 드라마 카이로스입니다. 여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는 무능력한 놈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싶어하는 여자도 있죠. 엄마! 우리 엄마 오늘 안 왔어요? 엄마 찾지 마.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야.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단 1분이 주어지게 되고 하늘이 씨가 내 인생 구할 거고 내가 하늘이 씨 구할 겁니다. 찰나의 기회를 통해 각자의 비극을 되돌리려 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드라마 카이로스입니다. 오로지 효율과 숫자만 따져 작업 진행률을 초과 달성해버리는 이 남자. 연일 하락 중인 회사 매출을 다시 지붕킥하게 만들어줄 기대주의자 최연소 이사 김서진입니다. 현장에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래. 각동 모두 20층을 넘어섰고 골조 작업은 이번 달 안으로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 그랬듯 빛나는 업무 성과로 회장님께 인정받고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서면 귀여운 딸과 능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아내가 반겨줍니다. 이야, 이 정도면 서진이 아니라 다가진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의 회사에서 주최한 자선음악회가 열리게 되고 연주자로 무대에 오르게 된 아내 덕분에 손님들에게 화제가 된 서진.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사진부터 찍자. 다빈이랑 같이 찍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빈이가 없어졌어요. 다빈이가 화장실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따라 나갔거든요. 김다빈! 한편 신고하고 소주 한 병 갖고 와. 아저씨! 자칭타칭 베테랑 편순위로 동네 사정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이 여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사모님한테 전화 드릴까요? 엄마의 심장이식 수술비 마련을 위해 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는 하늘입니다. 아 배고파. 엄마 나왔어. 우리 딸 왔어. 밥 안 먹었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응? 내가 나중에 취업하면 식기세척기랑 인덕션 사줄게. 아서라 놓을 자리도 없다. 헐! 그럼 까짓거 집부터 사야 되겠네? 그럼 나도 거기 살래. 싫은데? 그러던 중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전화가 오고 이 검사만 마치면 되는데 그런데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고대블럭. 엄마 안 돼. 결국 이 상태에서 심장 이식 수술은 불가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이식은 다음 대기자가 받으시게 됐어요. 불행한 일은 왜 한꺼번에 닥치는 걸까요? 내 핸드폰. 설상가상 휴대폰까지 잃어버리게 된 에리. 엄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여보세요? 이제야 전화 받으시네요. 제 휴대폰 주우셨죠? 빨리 돌려주세요. 누구신지 그 순간 에리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전화 잘못 거셨다고요. 서진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실종 이후 유괴범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그때 잘못 거셨다니까요? 김서진 씨, 따님이 보고 싶으세요? 우리 다빈이 좀 바꿔주세요. 우리 다빈이 목소리라도 좀. 얼마나 부르시는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빈이만 무사히 돌려주세요. 제발. 그 순간 다빈아. 서진의 집에 배달된 물건은 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 서진을 절망에 빠뜨리고 맙니다. 같은 시각 에리에게도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35호 각성자 환자 병실 옮겼나요?
곽송자 환자 태어나셨는데요? 이모, 우리 엄마 보셨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엄마. 에리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딨는 거야? 그리고 상실감에 시달리던 서진의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다빈이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 며칠 사이 살아갈 이유도 희망도 잃어버린 서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마친 그 앞에 운명을 바꿔놓을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이 다빈이라는 거 내가 봤어요. 에리는 서진의 문자를 보고 며칠 전의 일을 기억해냅니다. 근데 이 아이 보호자 없이 혼자 편의점을 찾아왔던 아이와 너무 닮았던 거죠. 만나서 얘기합시다. 폰 돌려주시려고요? 당신이 정말 우리 다빈이 본 거면 이까 폰 100개도 사줄 수 있어. 하지만 거짓말이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나도 할 말 많아요. 내일 당장 만나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등장한 두 사람. 그런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같은데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와, 날 사기고 있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아이 잃은 부모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저기요. 약속 안 지킨 거 그쪽이거든요.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카페 앞 게시판에 대기 보내준 전단지까지 붙이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다 날짜까지 틀려서 내가 그것도 고쳐놓고 왔는데 말이 너무 심하시네. 분노를 꾹꾹 눌러담아 한바탕 퍼부어댄 에리. 갑자기 욕먹은 서진도 억울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에리의 말을 확인하러 나선 카페에서 그는 거짓말 같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용건이 남았나요? 혹시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장난해요?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됐어요? 에리는 8월, 서진은 9월. 한 달의 시간차를 두고 살고 있는 두 사람. 제발 제 아내와 딸을 구해주세요. 오직 당신만 구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한 달 뒤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하지만 에리가 서진의 말을 믿을 수 있을 리 없죠.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서진은 자신에게 던져진 뜻밖의 동아줄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주일 로또 번호입니다. 1, 28, 35, 41, 43, 44. 그런데 설상가상 불행이 한 번에 몰아치는데요. 이게 뭐야? 엄마의 수술비로 모았던 3천만 원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기당한 에리. 비록 고되긴 했어도 평탄한 인생이라 생각했던 에리는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을 느끼던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 이주일 로또 번호입니다. 1, 28, 35, 41, 43, 44. 나는 당신보다 한 달 뒤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기요,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제 돈 좀 찾아주세요. 에리는 서진과 공조하기로 합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 33분에서 34분 사이 딱 1분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그 전에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다음 날 걸음걸이가 눈에 띄는 한 남자가 경찰서로 들어서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김나빈 양을 유괴했습니다. 내가 김나빈 양을 유괴했습니다. 내가 서진은 자신이 유괴범이라 주장하는 김진호와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어디 있어? 너 나 누군지 모르지? 나 너 잘 아는데. 그런데 이 남자 어쩐지 서진을 아는 눈치인데요. 우리 다빈이 어땠어? 이거 내가 지키겠다. 그 순간 서진의 뒤통수를 치고 가는 한 사건. 그 앞에 선 유괴범은 서진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딸을 잃었다고 주장하던 남자였습니다. 유괴 사건의 시작점을 파악하게 된 서진. 이사님, 그래도 주변에 쓸만한 놈은 그나마 저라고 대신 자부해 왔었습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불러만 주십시오. 과거를 되돌려야 할 그가 믿을 사람은
고맙다. 에리와 부하 직원 도균뿐입니다. 같은 날 에리도 엄마의 물건을 찾기 위해 들린 병원에서 뜻밖의 단서를 찾아냅니다. 잠시만요, 보호자님. 저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엄마가 말없이 태어나기 직전 김진호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보세요, 하늘이 씨. 진범이 잡혔습니다. 정말요? 어떤 놈이에요? 두 사건에 공통으로 김진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그 김진호란 사람 대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 병원에 찾아왔었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사라진 바로 그날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우리 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리는 과거의 시간을 이용해 그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진은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는데 이제 김진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소해야죠. 뭐 하늘이 살인 사건도 있는데. 김진호 전과 없다고 하셨잖아요. 누구요? 내가? 김진호는 한 달 전 살인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는데. 과거를 살고 있는 에리의 바뀐 행동 때문에 미래도 같이 변해버린 것인데요. 영원고 신현로 22길 16. 하늘이 씨, 김진호 찾아가지 말아요. 오늘 밤 거기 가면 당신 죽어.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에리는 겁도 없이 혼자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김진호 씨! 누구세요? 김진호 씨 맞으시죠? 저는 한엘이라고 합니다. 안에 누가 계셨나 봐요. 들어오세요. 아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같은 시간 서진도 김진호의 집에 도착합니다. 처참한 사건 현장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기력함을 느끼던 그때 서진의 눈앞에서 사건 현장이 마법같이 바뀌어 버리는데요. 아, 이거 완전 4D잖아. 에리가 살해당하기 직전 친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망치게 되면서 미래도 변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어젯밤 김진호의 집엔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도망치는 와중에 물건을 던져서 그 남자도 얼굴을 좀 다쳤지만 서진은 에리의 문자를 보고 한 달 전 비서의 얼굴에 났던 상처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네, 하늘이 확실합니다. 별거 없는 공시생이던데 무슨 일 있습니까? 그 여자가 아직도 김서진이랑 연락하고 있어. 통화 내역 한번 알아봐. 서진과 에리의 공조를 눈치챈 이 남자. 게다가 아이 세상에 마상에 죽은 줄 알았던 두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모든 비극은 가장 믿었던 후배 도균과 서진의 아내 현채가 꾸민 짓이었던 것. 그래서 다음 계획은 뭐야? 사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과연 이들은 시간을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드라마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딸을 잃어버린 미래의 남자 서진과 엄마를 찾으려는 과거의 여자 에리가 하루 단 1분의 전화 통화로 공조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카이로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의 어떤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은 다들 한 번씩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드라마는 바로 그 점을 차용해서 시간 이동 드라마들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이번엔 타임 크로싱이었는데요. 이 서진과 에리 이 둘이 갑작스럽게 당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다른 시간에 살지만 연결된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시청자 입장에서는 믿고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들은 시간의 방향을 뭐 과거에서 현재로 온다든지 아니면 현재에서 뭐 미래로 간다든지 이런 단방향성의 이동이 아니라 어떤 이런 이중적 시간의 얽힘이 구조 자체는 좀 복잡하게 할진 모르지만 굉장히 조밀하게 짜여진 구성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들을 따돌리는 듯하면서 쫓아오게 만드는 연출이 궁금증을 훨씬 더 유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 회가 기다려지고 또 다음 회가 기다려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는 재미있고 잘 만든 장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드라마가 철저하게 약간 사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고 유괴되고 거기서 이제 아내가 죽고 그다음에 뭐 에리의 어머니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 찾으려다가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계속 이런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건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인물들의 어떤 성격도 입체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있어요. 과거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인물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에 대처해서 자신들의 본성도 본성이지만 어떤 새로운 사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역시 인물에 대해서 이입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엔딩 장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엔딩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도 끝날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끝나다니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회를 기다리게 하는 어떤 그런 반전이 굉장히 묘미가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시간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사건이 바뀌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살인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살인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한 장면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전 다 동의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 MBC 드라마뿐 아니라 올해 드라마 중에서라도 꼽힐 수도 있을 정도의 이렇게 완성도가 있는 스릴러물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엔딩 맛집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제 아무리 잘 만든 스릴러라 하더라도 이게 영화랑 드라마는 호흡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영화라고 하면 이제 뭐 2시간 정도 안에서 한 이제 뭐 반전이라는 게 한 2번 정도 있겠죠.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충분히 하나의 사건을 되게 즐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사건을 또 마지막에 딱 던져주면서 길게 봤을 때는 이제 그 큰 그림의 어떤 미스터리가 있겠지만은 1, 2화에서는 이제 그 서진과 에리가 다른 시간대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에리가 이제 그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거를 막아주는 것까지 하고 다음 회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금까지 카이로스는 그걸 굉장히 잘해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스릴러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스릴러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에는 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인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괴물적인 한 개인의 그 일탈에서 벌어진 그런 악의 행위라면은 드라마에서 그냥 와 재밌다 흥미롭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도태된 그런 악이라면은 훨씬 더 이게 현실의 어떤 불안감과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드라마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에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개발주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희생된 것들에 대한 어떤 고찰을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좀 흥미롭고 공감이 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호평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카이로스는 범죄 스릴러 장르의 판타지적 요소를 결합한 타임크로싱 스릴러입니다. 극 중에서 이런 장르적 매력이 효과적으로 잘 드러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을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첫 회부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서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실종됐음을 깨닫는 그런 장면. 다빈이가 화장실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따라 나갔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드라마가 굉장히 긴박한 속도로 달려갈 것이다라는 거를 예고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그 도입부에 배치가 돼 있는데 정작 이 드라마는 그 순간에 1분 30여 초간의 롱테이크를 통해서 서진이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어요. 다빈아! 김다빈! 주인공의 시점에 좀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과 연출이어서 저는 거기서 이제 서진의 감정이 굉장히 좀 동기화가 된 그런 장면이었고요. 또 이 롱테이크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서진이 마치 이렇게 시간이 멈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그런 멍한 자세로 서 있고 그 앞을 아내인 현채가 서진에게서 멀어지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예고하는 그런 씬이잖아요.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일단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도입부에 배치돼서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가 변하면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래픽적으로 또 잘 보여줬던 6, 7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나 안 죽였어! 나 안 죽였어! 김선 씨.
원인이 소멸되면은 결과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소멸되는 순간 무채색의 조각으로 다 날리면서 사라져야 될 것들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만 남는 그 극대비들을 굉장히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많은 이런 타임 크로싱 드라마의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보니 집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스르륵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얼렁뚱땅 이렇게 쓱 넘어가는 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시간이 바뀌면서 이제 뭐 사건이 바뀌는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기 마련인데 이 카이로스는 사실은 그걸 굉장히 능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시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씬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고르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로스 이 드라마가 매회 흔히 이제 클리프행어라고 하죠. 이제 그 다음 회를 보게 만드는 그런 사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드라마인데 그런 면에서 그 1화 엔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여보세요?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폰 돌려주시려고요? 당신이 정말 우리 다빈을 본 거면 이까 폰 100개도 사줄 수 있어. 하지만 거짓말이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에리와 서진이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것처럼 1화 내내 구성을 하다가 엔딩씬에서 서진 옆으로 교도소로 이송되는 에리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두 가지죠. 사실은 여러분이 몰랐지만은 타임크로싱 트릭 드라마입니다라는 정보를 또 제공하고 자 에리는 왜 교도소에 갔을까요?라고 또 질문하면서 정말 2화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상적인 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첫 화가 끝났을 때 시간이 10시 33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출적인 묘미가 굉장히 시청자들을 흡입력 있게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도 그 드라마 속에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드는 그런 연출 방식이 굉장히 훌륭했던 드라마 같습니다. 타임 크로싱 스토리는 이미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익숙해진 장치이기도 한데요. 기존 타임 크로싱 드라마와 비교해 볼 때 카이로스만의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와 미래의 시간 격차가 한 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의 긴박감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어요. 이게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좀 긴박감이 넘치지만 또 이야기에서도 이게 굉장히 개연성 있는 설정이기도 하거든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3회에서 에리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자신과 같은 타임라인 때에 있는 서진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기요! 김서진 씨! 그러시면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잠깐만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다빈이가 위험하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에리가 서진을 만나자 이제 미래 한 달 뒤에 있는 서진의 기억 속으로 변화한 그 기억이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설정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몇 주 뒤 따니 유괴된 후 살해당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다빈이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김서진 씨한테 직접 들었다니. 거의 시간대가 유기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리얼타임 스릴러 같은 그런 긴박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감을 주려는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흥미로운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정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절묘했던 것 같아요. 이런 타임크로싱 장르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가 클수록 이제 정보 비대칭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현재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정보를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크로싱이라기보다는 약간 거의 지령이 되기가 쉬운데 여기서 정말 이제 한 달 차다 보니까는 서로의 정보 비대칭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사건 해결을 위한 비슷한 기여를 한다. 진짜 이제 정말 그 협력이라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서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치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동감이나 뭐 10월에 같은 것도 그렇고 짧게는 뭐 1년 뭐 이렇지만 길게는 몇십 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작품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연결된 사람의 관계라든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숙명 뭐 이런 것들을 약간 강조하게 되는 약간 처연한 느낌이 있는 그런 작품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카이로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으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서로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하나의 강물처럼
유유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행동의 연속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카이로스는 행동성이 굉장히 강조된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시간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능동적이고 동시에 역동적인 거죠. 또 하나는 10시 33분에 1분 동안의 그 통화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1분은 정보를 주고받기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핸드폰이라는 기기 안에는 문자도 전송할 수가 있고 음성 녹음도 할 수가 있고 사진 정보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정보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일 같은 시간이라는 것들이 어떤 규칙성을 하나를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엮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핸드폰이라는 장치가 굉장히 또 좀 특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옮겨가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간 안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이 옮겨갔을 때는 어떤 변화의 주체가 그 인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변화의 주체가 인물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을 변화시킴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결국에는 사건을 풀어갈 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좀 차별화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타인에 대한 선의로 자신의 운명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 작품의 제목이 이제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건데 기회라는 것은 사실은 매 순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 정말 매 순간 무슨 일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매 순간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또한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떤 다른 사람의 선이나 도움에 기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카이로스 제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제목 들었을 때는 허세는 이랬어요. 근데 정말 4화까지 보고서 이렇게 완벽한 제목이 있다니 정말 이렇게 주제의식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제목이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달이라는 시간 격차와 단 1분간 공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드라마의 능동성과 생동감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극 전개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꼽아본다면 뭘까요? 이 드라마에서 일어난 이제 범죄를 악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악이 굉장히 좀 다양한 층위가 존재를 하잖아요. 지금 표면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현체와 도규의 범죄가 있고 어떤 과거에 자리하고 있는 정말 근원적인 악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죠. 깨어났나? 어디에 있나 누군 파일? 네 목숨값 어디 있느냐고. 19년 전에 붕괴 사고는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현체에게 일어난 어떤 사고가 이 근원적인 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는 아직까지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여러 가지 그 인물들에게 얽혀 있는 어떤 범죄의 조각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여서 이 작품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가, 이게 이제 후반부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갑자기 8회 엔딩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걸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통화예요. 이제 김서진 씨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믿을 거예요.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하늘이 씨. 살려줘. 김서진 씨! 김서진 씨!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4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에디와 서진의 공조가 계속 되는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들이 아마 이제 가장 그냥 1차적인 궁금증일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궁금증은 그럼 두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연결된 이 운명의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우연인지 모르지만 뭐 핸드폰 번호를 공유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미 벌써 거기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이 이제 3번째 관전 포인트인 유중건설의 이제 태정타운 붕괴 사건일 텐데 방금 누구라고? 저희 아버지랑 누가? 김서진 이사 아버지 김유석 씨요. 두 분이 가까운 사이셨다고요? 그럼요.
그 당시에 유석 형님이 붕괴 사고 원인 찾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거든요. 아마 하늘이 씨의 어머니도 만났을 거예요. 어떤 거대한 건축 비리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과연 이런 것들이 이 타임 어떤 패러독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도균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역으로 사건을 꾸밀 가능성도 있거든요. 벌써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타임 패러독스가 있는데 어떻게 매끈하게 끝낼 것인지. 근데 보통 많은 드라마들은 대충 마지막에 대충 마무리하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드라마는 왠지 그거보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이로스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요? 저희가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재밌었고 아마도 마지막까지도 웬만하면 이거를 긴장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까지 잘 만들어 주신다면은 그동안 저희가 입소문을 많이 퍼뜨릴 테니까 나중에 뭐 웨이브든 뭐든 많이 볼 수 있도록 좋은 완성도를 바랍니다. 뭐랄까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악을 막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1분이라는 시간은 1분의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비극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굉장히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드라마가 맨 처음에 그 어떤 붕괴 사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던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발 딛고 선 땅이 과연 안전한 땅인가? 안전하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분명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어떤 사각지대에 소외된 인물들이 분명히 있고 희생당한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파국을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정말 우리 현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끝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텐데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사회파 스릴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MBC에서 이제 뭐 시청률이 높은 작품은 많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완성도와 화제성이 있는 드라마도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MBC에게 닥쳐온 카이로스일 수도 있는 거죠.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MBC가 이제까지 MBC 드라마는 재미없다라는 인상을 최근 몇 년간 주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MBC는 사실 장르물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MBC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신이 될 수 있는 드라마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편성이나 홍보에 조금 더 주력을 해주시면 네. 제작진들이 힘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편성팀 보고 있나요? 자, 카이로스는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그리고 속내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의 사연들로 회를 거듭할수록 손에 정말 땀을 쥐게 하는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이야기에는 어떤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끝까지 기대하겠습니다.